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하현재입니다. 오랜만에 핀 마이크 끄고 저 칠판 띄웠죠.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다 보면 헛갈릴 것 같아가지고요. 일단 바로 칠판으로 가실게요. 뭔 얘기를 할 거냐? 요즘 제가 이제 쇼츠랑 이제 인스타에다가 이제 해외 현장 근무에 관해 가지고 뭐 영상을 쇼츠를 했더니 관심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제가 뭐 많은 게 해외 건설 현장 엔지니어가 유튜브 하는 사람도 드물잖아요. 지금 이건 제가 알던 거니까요. 제가 이제 해외 현장을 근무를 한 건 2010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2023년도까지 근무를 했어요. 24년도 뭐 미국 4년도 초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꽤 되죠. 뭐 횟수로 15년인가요?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일단 뭐 근데 저는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요. 2010년도에 제가 나이가 35세였고요. 그래서 48세에 뭐 이렇게 올해니까 49네요. 그럼 14년인가?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제 35세 조금 늦게 이제 이 업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계약직. 계약직에도 이제 뭐 몇 가지 종류가 나눠지죠. 보통 이제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인데, 계약직은 이제 현장 계약직, 뭐 본사 계약직,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, 프로젝트 계약직, 현장 채용직, 뭐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. 이제 저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여러 업체를 근무를 했었었거든요. 보통 이제 연봉이 실제로 이제 본봉만 따졌을 때 본봉, 이게 왜 중요하냐? 이제 뭐 본봉은, 네, 본봉 이제 해외 현장을 근무하면 본봉 플러스 해외 근무 수당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때 본봉이 201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요. 본봉은 실제로 이제 2035세 본봉이 4,800이었나? 이때는 뭐 중견 기업이 첫 직장이었고요. 근데 이제 에서 49세 때 본봉이 한 6,200 정도로 끝났습니다. 14년 동안 요 정도 올라갔었네요. 5천에 20% 정도. 이제 계약직이라 보니까 그러고 특히 해외 근무 수당이 실제로 많죠.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한 1.6배 정도 되죠. 본봉 곱하기.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됐었을 때 1억 약간 넘게 받았었고요. 중간에 이제 해외 근무 수당은 이제 지역별로 나눕니다. 보통 이제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중동, 덥죠. 덥고 뭐 그러고 중동,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 이제 먼 곳 뭐 유럽도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. 유럽 제가 했던 이거 멕시코가 그 다음, 멕시코도 이제 오지였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. 동남아는 많이들 갈라 그러죠. 많이들 갈라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가 여기는 이제 많이 갈라 그러니까 중동, 멕시코 이런 데 사람들이 잘 안 갈라 보니까 이제 계약직인 나이 많은 제가 갈 수 있었던 거고요.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연봉은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뭐 한 1억 정도 됩니다. 근데 이제 1억이 한국에서 받는 1억이랑은 조금 틀립니다.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죠. 왔다 갔다 항공료도 주죠. 일만 하면 되고 1억에다가 뭐 항공료 있고, 근데 이제 1억 중에 실제 이제 3,600만 원이 비과세로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1억이면은 이제 뭐 8,500인가요? 뭐 그거부터 이제 과세 구간이 뭐 최고 그래서 20%인가 확 되잖아요. 근데 이제 1억이라도 3,600만 원이 떼면은 이제 그 과세 구간부터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연봉 7천 정도의 세금을 뗍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원래 1억이면 통장에 꽂히는 게 월 65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더 많습니다. 예.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실제로 한 700, 뭐 800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죠. 실제 한 달에 꽂히는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그러니까.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되냐? 국내에서 1억 2, 3천 급여 수준자하고 거의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. 그 근로 시간은 일단 주 52시간이 요즘 이제 최대 근로 시간이죠. 요건 가득 채웁니다. 보통 어떻게 채우냐? 이게 월에서 금요일, 그 중동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휴일이긴 하지만 그럼 목요일이나 토요일로 바뀌긴 합니다. 뭐 저희가 보통 하던 대로 하죠.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간 근무를 하고요. 그러면은 10시간.
왜 52시간이 넘지? 이것도 8시간인가? 그래도 틀린데? 10시간 하고 5구 45.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은 제가 뭐 8시간 근무하고 10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58시간인데? 그래서 뭐 6시간은 특근수구당하러 줬나? 하여튼 그렇습니다. 52시간 나오기 전까지는 근무 시간이 좀 짱짱했죠. 이때도 하여튼 그때 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 토요일 정도는 반일 근무 뭐 정도 뭐 이렇게 합니다. 2시간 아닌데? 어떻게 했지?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52시간 가득 채웁니다. 이거보다는 안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좀 그 관리하는 방식이 틀려요. 어떤 데서는 GL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요 근로 시간이 넘어가면 PC가 아예 확 닫혀버려서 업무를 못 보게 합니다. 시스템적으로. 뭐 다른 데는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하라고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건설 현장은 실제로 뭐 좀 길죠. 그러고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이거 치우고 대충 월에서 토요일이면 일요일 하루도 쉬는 거고 뭐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뭐 바쁠 때는 교대로 뭐 반일씩 하고 6.5일 근무를 하다가 52시간 나오고 5.5일로 이제 바뀐 거죠. 자, 그러면 보십시오. 52시간, 그럼 지금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40시간 근무를 하죠. 40시간 대개 52시간이면 30% 근무를 더 하죠. 근데 돈 받는 거는 1.6배, 60%더 받는다 그랬어요. 그러면 이거 격차가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?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1, 2년 하면 집 한 채 사가지고 왔다 그래요. 예전에 뭐 리비아스 뭐 이게 수로 깔고 뭐 그렇게 할 때는. 근데 뭐 요즘은 저희가 나가는 게 그렇게 이제 그 작업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관리자로 나가니까 요 정도 차이인데 이거 얼마 차이가 안 나죠. 그러니까 해외의 현장으로 나가려는 엔지니어가 별로 없습니다. 본사에서 자꾸 근무를 하려고 그러죠. 본사에 있어도 제가 이게 6,200이지 실제로 이제 뭐 제 나이 때에 되면은 부장쯤 되는 거고 그러면 8, 9천 받아요. 그리고 뭐 집에서 그냥 출퇴근하고 40시간만 일하고 그리고 본사에 있으면은 그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가까워서 젊은 친구들도 진급이 더 빠르고 해외는 월급 많이 받으니까 이거 진급도 밀리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본사에 있으면 내가 대장 같아가지고 이게 지시도 하고, 뭐 그렇죠. 뭐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 많고 뭐 그렇게 이제 자격증도 저는 없어요. 영어만 조금 할 줄 알다 뿐이지. 제가 이제 작년까지 올 초까지 해외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런 뭐 하여튼 이렇게 단점이 여기 나와 버렸죠.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뭐죠? 뭐 삶의 질 기준으로 따졌을 때 노동 시간 대비해서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할물질은 떨어지죠. 6.5일에서 5.5일이어가지고 실제 이제 이게 현장 바쁘면 5.5일도 아니에요. 뭐 실제로 이제 현장에 이제 뭐 10시간, 뭐 현장마다 틀리겠지만 그 중동 같은 경우는 더 새벽에 시작하고 요즘 혹서기 같은 경우는 뭐 4시, 5시에 시작합니다. 시작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3시간 휴게하고 뭐 그러고 나면은 4시, 5시에서 12시 5시부터 12시까지면은 7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3시간 하면은 12시부터 3시 그러면 해 좀 떨어지고 나서 3시부터 한 2시 3시간 3시부터 6시까지 뭐 이렇게 근무하면은 뭐 새벽 5시에 시작해서 8시에 근무로 끝나는 겁니다. 9시에 끝나나요? 8시. 뭐 중간에 3시간 쉰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새벽 5시 시작해서 근무가 8시에 끝나는 거예요. 그럼 15시간을 일하는 기분입니다. 회사에서 이만큼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삶의 질은 떨어져요. 그리고 국내 인맥이 다 거의 끊어집니다. 이제 뭐 물론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본사 근무하다가 뭐 해외 나갔다가 이게 되지만 저같이 계약직 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제 프로젝트에만 있어야 돼요. 그래서
저도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제 이직하거나 이럴 때 뭐 한 6개월 뭐 이렇게 쉰 적도 2, 3개월 쉰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또 나와 있었으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이게 뭐 해야 된다고 뭐 따로 인맥 쌓고 뭐 그럴 수도 없죠. 그리고 없어요. 저희 나이 때 뭐 인맥 쌓아봐봐요. 회사 인맥 쌓지 뭐 딴 거 있습니까? 국내 인맥 다 끊어져요. 삶의 질에 끊어. 자, 그래도 왜 갔냐? 나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전 돈 보고 갔습니다. 국내에서는 이 돈 못 벌잖아요. 돈 때문에 갔고 뭐 이제 뭐 감내하고 갈만 했죠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뭐 어떤 기능이나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급여 다 받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었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했었던 거고. 자, 이제 뭐 이런 삶의 질 떨어지고 국내 인맥 다 끊어지고 이게 크죠.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외 근무하면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부모님하고 이제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부모님이 혹시 이제 뭐 상을 당하시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 참 난감해집니다. 어렵습니다. 뭐 그런 것도 있고 난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장점도 얘기를 해야죠. 장점. 장점은 이제 차라리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가라 그래요. 이 나가가지고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 그랬잖아요. 비행기 값도 준다 그랬잖아요. 그 월급은 거의 다 쌓여요. 종잣돈 마련하긴 좋습니다. 젊은 친구한테는 좋습니다. 젊은 친구. 2, 3년 하면 그래 통장에 2억에서 3억은 모아요. 2억, 3억까지 좀 2억 정도는 모아요. 서울은 좀 힘들겠지만 지방에서 2억 정도 있으면 뭐 대출 좀 끼고 집도 삽니다. 뭐 젊었을 때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. 그래서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가면 맞다 진급이 늦어진다고 했죠. 젊은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도 안 나갑니다. 돈 모아봐봐야 뭐 진급 늦어지면 실제로 뭐 좋은 것도 없을 있게.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제 다른 쇼츠를 보시고 아시지만 이거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건 실제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감옥 혹은 이제 군대랑 같은 겁니다. 예. 감옥은 내가 잘못해서 가는 거 군대는 뭐죠? 예.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군대 가서 부적응자들 많죠. 예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적응 잘 못합니다. 이거는 의무기 때문에 갔지만 이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 다 하진 잘 못합니다. 이런 단점 때문에. 하여튼 뭐 장점은 이제 돈 모을 수 있다. 돈은 모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내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 그렇고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10분이 훌쩍 넘어갔는데 전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예. 뭐 이거 다른 영상으로도 하나 하겠지만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. 환경 플랜트, 화공 플랜트, 발전 플랜트, 뭐 원자력. 원자력은 이거는 아주 깨놓고 하나에 꼭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발전 플랜트 인프라도 있군요. 인프라 이거는 이제 그냥 도로, 항만 이런 건데 이거는 중국한테 그냥 돈으로 다 밀려서 이거는 아예 예전에 거의 우리나라 수주가 없고요. 발전은 이제 메인 기기를 런치기 위한 부대 시설, 뭐 기초, 뭐 이런 걸 하고 뭐 메인 기기는 이제 제네럴 GE나 시멘스 같은 데서 이제 히타치 이런 데서 뭐 터빈하고 발전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메인 기기 값이 비싸고 나머지 부대 시설 다 합쳐봐야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 기초 만들고 이거 빌딩 세우는 거라서 그런 거는 또 이제 중국에 거의 다 넘어가고요. 지금 화공 플랜트 하나 남아있는데 화공 플랜트 뭡니까 이제 석유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예전처럼 막 대규모 설비를 새로 짓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.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. 이제 기존 공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공장들은 이제 짓고 있는데 이제 뭐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중동에서도 신규 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수주량이 많이 줄어들죠. 한국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 이제 EPC 뭐 컨트랙트 뭐 계약 뭐 회사라 그러는데 한국에만 한 30개 정도의 뭐 그런 업계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 뭐 현대 엔지니어링, 삼성 엔지니어링, 뭐 현대건설, 삼성물산, 뭐 대림도 해서 거의 뭐 별로 없는 거 같고 4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
내 살아남은 4개는 그 경쟁력은 있긴 있다는 거겠죠. 하여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대 15분이 지나갔네요. 어떻게 편집을 하려고 해도 좀 힘들고 땀이 보이십니까? 이게 지금 대구입니다. 이 상황에서 영상을 계속 찍는다는 건 힘들겠죠. 하여튼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고 원래 한 2-3개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체력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뭐 띄엄띄엄한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뭐 어차피 세부 영상으로 한 번씩 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.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그럼 뿅.